돼지고기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단백질 식품입니다. 구이, 찌개, 보쌈, 불고기 등 어떤 요리로도 손쉽게 활용되고 맛 또한 대중적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지고 살찌고 건강에 안 좋다는 이미지가 생각보다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물론 지방이 많은 부위를 지나치게 자주 먹거나 기름에 튀기듯 조리한다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법과 섭취 방법만 잘 조절하면 돼지고기는 오히려 중장년층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고단백, 고철분, 비타민 B군,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기력 저하, 근육 감소, 피로 누적, 빈혈, 면역력 약화 같은 증상에 돼지고기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돼지고기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건강에 좋은 부위와 요리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중년 이후에 돼지고기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 5가지. 1. 근육을 지키는 고단백 식품. 중장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낙상 사고나 허약감, 만성 피로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안심, 등심, 목살 부위는 단백질 비율이 높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아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로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1g 정도인데 중장년층의 경우 근육 유지를 위해 이보다 더 많은 섭취가 권장되기도 합니다. 돼지고기 100g이면 약 20에서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적절한 식품입니다. 이 빈혈 예방에 효과적인 햄 철분 공급원.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돼지고기에는 햄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햄 철분은 식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높고 체내에서 빠르게 작용해 빈혈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노년기 여성분들, 체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철분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돼지고기의 철분은 간, 목살, 전지 등에서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채소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철분 보충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돼지고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참 비타민 B군이 풍부해 신경과 피로 회복에 탁월.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을 비롯해 B2, B6, B12 등 다양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 신경 안정, 피로 해소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며 중년 이후 자주 느끼는 무기력감, 두통, 신경 예민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B1은 당질 대사에 관여하며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의 식단과 상당히 궁합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주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겐 돼지고기 섭취가 자연스러운 비타민 보충 수단이 됩니다. 티아민이 풍부한 부위는 목살이며 특히 볶음 요리나 찌개로 섭취 시 비타민 B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간 기능과 지방 대사에 도움. 돼지고기에는 레시틴이라는 인지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 보호, 지방의 소화 흡수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기름지고 자극적인 고기보다는 수육처럼 삶은 돼지고기나 야채와 함께 섭취하는 조리 방식이 적절합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보다 포화 지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섭취량은 조절하되 조리 방식과 궁합식품을 고려하면 지방 대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피부와 관절 건강에 유익한 콜라겐. 돼지고기의 껍질,
족발, 갈비 등에는 콜라겐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 유지, 관절 연골 보호,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중장년층의 피부 건강과 관절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연골과 인대가 약해지는 중년 이후에는 콜라겐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음식으로 섭취하면 흡수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족발이나 껍질 부위는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삶거나 굽는 방식으로 기름을 줄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과 함께 먹으면 콜라겐의 체내 합성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와 찰떡궁합 음식 5가지. 1. 마늘 기름기 줄이고 항산화 효과 더하기. 돼지고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식재료 중 하나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항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기름진 고기의 소화를 돕고 누린내를 제거해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중년 이후 증가하는 염증 반응과 피로물질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돼지고기를 구울 때 편으로 썰어 함께 구워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수육에도 통마늘을 넣으면 잡내를 없애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돼지고기 요리의 마늘은 단순한 조미료 그 이상입니다. 이 부추 혈액순환 촉진과 기력 회복. 부추는 예로부터 기운을 북돋아주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지방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추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알리신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돼지고기와 부추는 부추 겉절이, 부추전, 부추무침으로 조리하면 식욕도 살리고 소화도 잘 되는 한 끼가 됩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있다면 부추를 꼭 곁들여 드셔보세요. 참 김치 발효식품의 소화력과 시너지. 돼지고기와 김치는 한국인의 대표 궁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유기산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고기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볶음김치나 김치찌개는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맛의 균형도 좋습니다. 발효된 김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돼지고기의 철분, 콜라겐이 결합되면 흡수율과 영양 효과도 상승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생김치 한 접시. 잊지 마세요. 상추 식이섬유로 소화 부담 줄이기. 상추는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지방 흡수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고지방 식품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상추에 함유된 락투카리움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작용도 있어 늦은 저녁 고기 식사 시에 더욱 좋습니다. 쌈으로 싸 먹는 상추 한 장이 건강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된장 단백질 소화 촉진과 나트륨 배출 도움. 된장은 전통 발효식품으로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염분 배출에도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된장에는 사포닌, 레시틴, 칼륨 등이 함유되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운 고기 한 점에 된장 살짝 찍어 먹는 방식은 건강과 맛을 모두 잡는 전통적인 식문화죠. 또한 된장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어 끓이면 영양 밸런스가 더욱 좋아집니다. 된장은 단순한 장이 아니라 고기 섭취 시 건강을 더해주는 훌륭한 보완식품입니다. 돼지고기 섭취 시 주의할 점 3가지. 1. 과도한 지방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부위에 따라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앞다리살, 족발 껍질 부위 등은 포화 지방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방 섭취를 반드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굽는 방식을 선택하고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섭취량은 100g에서 150g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가공육과의 혼동, 햄베이컨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돼지고기를 건강식으로 이야기할 때 가끔 햄, 소시지, 베이컨 등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공육은 염분, 포화지방, 방부제, 아질산나트륨 등이 첨가되어 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죠. 따라서 건강을 위한 돼지고기 섭취는 가공육이 아닌 신선한 생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아이들과 중장년층은 특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니까 무조건 건강하다는 생각은 가공육 앞에선 예외입니다. 삼간 질환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돼지고기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간 기능이 약한 분이나 담석증, 담낭염 등 소화기관에 질환이 있는 경우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방 함량이 낮은 부위를 선택하되 양을 조절하고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름진 족발, 삼겹살, 갈비 부위는 피하고 삶은 고기나 찜 요리 등 부드럽고 담백한 조리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에게 식단 관련 상담을 받은 뒤 개인 상황에 맞는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돼지고기를 건강하게 즐기는 실생활 팁 5가지. 1. 삶기와 찌기 위주의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구이도 좋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삶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삶는 과정에서 과도한 지방이 빠져나가고 기름기 부담이 줄어들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육이나 돼지찜은 채소를 함께 곁들이기 좋아 영양 균형을 맞추기에도 탁월합니다. 고기를 삶을 땐 통마늘, 생강, 양파 등을 함께 넣으면 잡내도 줄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고르세요. 돼지고기의 건강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부위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이 적은 대표 부위는 안심, 등심, 목살, 앞다리살입니다. 특히 안심은 가장 부드럽고 지방이 적어 치아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부위보다는 찜, 조림, 수육으로 활용하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구입할 때는 1등급 이상 지방 적은 정육 부위라고 표시된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섭취량은 한 끼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돼지고기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하루 섭취량은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하며 체중이 많거나 기초 대사량이 낮은 분들은 100g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 끼 식사에서 고기만 집중적으로 섭취하지 말고 채소, 발효식품, 잡곡밥 등과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돼지고기와 채소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비타민C는 돼지고기의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상추, 깨씹, 부추, 배추, 오이, 양배추 등 생채소와 함께 쌈을 싸 먹는 방식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김치나 부추무침, 쌈장 등 전통 반찬과의 조합은 영양적으로도 우수합니다. 한 가지 팁, 식사 순서는 채소 고기 밥순으로 먹으면 혈당 상승도 줄일 수 있습니다. 5. 냉동 보관 시엔 한 끼 분량으로 소분해 두세요. 돼지고기를 대량 구입한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을 해동했다가 다시 얼리는 건 금물입니다. 영양소 파괴도 크고 세균 증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관할 때 1인분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동할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냉장해동이 육질 손상 없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리 직전 해동하면 영양도, 맛도, 위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이제는 단순히 기름진 고기라는 인식을 조금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단백질, 철분, 비타민 B군, 콜라겐까지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고마운 식재료죠. 물론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며 채소와 발효식품을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은 결국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 식탁 위의 평범한 돼지고기 한 점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가족,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